저는 최근에는 이제 버스베이비 2에서 작업을 했고요. 그 전에는 메가마인, 홈, 그 다음에 라이즈 오브 더 가디언스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14년째 일하고 있는, 한국 이름은 서명철이고요. 영어 이름은 스탠서라고 합니다. 네, 이 드림웍스는 지금부터 거진 한 2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SKG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스필버그, 캐첸버그, 게펜 이게 세 분이 창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드림웍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드림웍스 그 디스트리뷰션 하는 곳이 있고 여기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라고 이제 독립적인 회사고요. 최근에 NBC 유니버셜에 매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모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던 캐첸버그는 떠나셨고, 예, 그래서 유명한 작품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슈렉, 그 다음에 쿵푸 팬다 이제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이제 버스베이비 2에서 작업을 했고요. 그 전에는 메가마인, 홈, 그 다음에 라이즈 오브 더 가디언스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재밌습니다. 전 사실 드림웍스 일하기 전에 라이브 액션 인더스트리에서 한 3, 4년을 일을 했었는데요. 그 직장 이름이 디지털 도메인이라는 회사였고, 제가 트랜스포머 첫 번째 작품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계시던 그 VFX 슈퍼바이저께서 드림웍스로 옮기시면서 저를 뜬금없이 아트 디파트먼트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워낙에 안 해본 그 두 다른 완전 인더스트리거든요. 방금 전 질문과 이제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 제가 드림웍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께서 저를 드림웍스를 데려오신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트랜스포머를 했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되었는데요. 그게 제가 처음 참여했던 메가마인이라는 작품에 로봇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계도 많이 나오고 비이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점수를 받아서 그분이 아마 저를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릴 때부터 만화를 정말 좋아하긴 했습니다. 심지어 국민학교 때는 제가 만화책을 그려서 친구한테 팔라고 그러다 욕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애니메이션 쪽에 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제가 한국에서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졸업을 했고, 유학 온 이유는 제가 자동차 디자인을 원래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AAU가 되게 재밌는 것은, 특히 제가 공부할 때는 거기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인스트럭터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테크닉을 배웠을 뿐더러 그분들의 또 소개로 일을 하게 된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AAU의 커리큘럼 자체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냥 뭐 VFX 이런 것이 아니라 그 VFX 분야 안에도 굉장히 세부적인 분야들이 있는데요. 뭐 모델링이라든지 서페이싱이라든지 리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야별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본인들이 무엇이 적성에 맞는지 굉장히 알아보기 좋은 곳이고, 만약에 애니메이션이나 아트 쪽으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당연히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을 추천합니다. 저는 그 미국 대학 AAU를 다닐 때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고, 사실은 뭐 그 외의 일도 많이 해보고 싶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아트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미국 유학생활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저의 오해였고, 미국에서 그 AAU를 다닐 때 더 많은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클래스가 자기 클래스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숙제를 내주시고, 그래서 너무 저에겐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뭐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작품적으로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외적인 작품들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해마다 열리는 시그래프에 이제 데모릴 같은 걸 내고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또 유행이고, 실제로 데모릴로 자기 포트폴리오 데모릴로 잡은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너무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고 특이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늘 어떤 분을 통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소개로.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실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저의 큰 어떤 그 자랑 중에 하나가 제 평생 한 번도 레주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어떤 분이 인연이 돼서 소개를 해줘서 잡을 잡게 됐던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요즘도 강의를 나가는데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를 소중히 해라. 그분이 당신의 코어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그 슈퍼바이저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실력이 기본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인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게 사실은 너무너무 재밌는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미국의 자동차 디자인을 공부하러 온 곳이 아트센터 그 컬리지 오브 디자인, ACCD라고 그러죠. 처음에 와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코노믹 하드십이라고 IMF가 터졌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아트센터를 가려는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돌고 돌아서 제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서 일을 할 때 기엄이라는 분이 저의 슈퍼바이저였는데 그분이 지금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체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회사에다 했던 거를 똑같이 좀 애들 가르쳐 줄 수 없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한 3년 전서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트로 3D 아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3D 쪽을 굉장히 컨셉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그걸 이제 기엄께서 되게 특별한 테크닉으로 보셨는지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드림웍스도 특별한 걸 보지를 않고 제가 뭐 학생들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드림웍스 와서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아트 디파트먼트에 왔는데 엄청나게 재밌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소니 가셨지만 제가 드림웍스 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슈퍼바이저 한 분은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장기 이런 거 일러스트레이션 하시던 분이 어느 날 나 페인팅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냈는데 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은 또 건축이 전공인데 취미로 페인팅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잘하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요즘은 인더스트리 전체가 잘하면 됩니다. 너무 쉬운가요, 답이? 잘하시기만 하면, 예. 정말 제가 제 경력을 이렇게 좀 보시면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다른 회사를 간 적이 있는데요. 뭐 그 전에 라이브 액션 회사는 워낙에 이제 일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의미가 없고, 제가 비슷한 업종의 워너 브라더스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일한 적이 있는데 그곳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해보고 드림웍스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스트레스 제로예요. 예, 너무너무 다들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하지만 정말 프로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곳이고, 드림웍스는 절대로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거나 쪼는 법이 없습니다. 한국말로. 그게 엄청 무서운 게, 제가 밤을 샜건 뭘 했건 정확하게 리뷰 때 당신이 보여주는 걸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면에서 너무 릴렉스돼 있고 편하고 좋지만 어떤 본인의 실력이나 보여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확실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큰 부분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전에는 캐첸버그께서 이 진두지휘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영어로 위키드하다 그러죠. 이렇게 좀 블랙 코미디 같은, 슈렉을 생각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디즈니를 뭔가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러면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통쾌한 쾌감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그런 것은 없고 모든 작품, 모든 어떤 프로젝트마다 거기에 있는 감독이나 프로듀서께서 최대한 원작에 충실한 어떤 색깔을 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무엇을 컨트롤하는 것은 없고, 좋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독특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저는 캐릭터 담당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비주얼 디벨롭먼트 안에 정말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캐릭터도 있고 인바이런먼트도 있고 프롭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인바이런먼트나 그런 미케니컬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많이 다루고, 단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저 같은 경우는 좀 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트 쪽에 이제 최고 자리에 있으신 분은 프로덕션 디자이너라고 하고요. 그 밑에 또 아트 디렉터가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 최대한 의중을 읽고 잘 구현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의 임무죠. 너무 거기에 이제 모든 분야마다 각자의 색깔을 너무 심하게 넣다 보면 결국은 산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구하는 것들을 충실하게 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